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이제 총선 선거운동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한동훈 위원장은 한 석이 더 필요하다, 한 표만 더 도와달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 중진들은 정말 읍소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큰 소리를 치다가 200석, 180석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다. 민주당을 도와주지 않으면 국민의힘 과반 획득을 하게 된다. 막아달라. 뭔가 지금 양쪽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왜 달라지고 있겠습니까? 경합지역이라고 하는 50곳입니다. 60곳으로 늘었다. 이제 막판으로 가면서 30곳으로 줄었다. 이 골든 크로스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판세를 분석하게 되니까 이제 막판 서서히 이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총선 결과 예측을 놓고 지금 언론에 나오는 많은 평론가들 거의 대부분이 민주당이 이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기고 국민의힘이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120석, 130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권이 180석 가까이를 가져가게 될 거다. 거의 유일하게 국민의힘이 이긴다라고 하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 엄경영 소장입니다. 엄경영 소장은 지난달에는 국민의힘이 170석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시 전에 TV조선에 출연을 해서는 많이 바꿨습니다. 국민의힘이 148석 정도, 민주당이 132, 3석, 야권이 152석. 저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고 누구나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예측을 하는 게 얼마나 합리적이냐, 왜 틀렸느냐, 이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설득력이 있느냐. 엄경영 소장이 문어다. 정말 지난번 총선에서 민주당 180석을 잘 맞췄다라고 해서 별명이 문어입니다. 저도 송은재 TV를 보면 저를 비판하는 사람, 비난하는 분들이 저를 보고 문어다, 문어 대가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문어, 저도 문어입니다. 문어. 머리가 없어서. 오늘 이 엄경영 소장의 예측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148, 민주 133 정도요. 그래서 야권이 152. 저하고 조금씩 의견이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예측을 해보자면요.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 쪽에 전화를 해보면 그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도 모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이 편차가 너무 큽니다. 이길지 말지 저 접전 지역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예측해 보는 것입니다. 양측의 계산들 분위기를 종합해 보면 엄경영 소장은 국민의힘 148, 민주 132 이런 정도로 봤는데 저는 국민의힘 151 봅니다. 국민의힘 151, 민주는 135 정도 될 것이다. 나머지는 이제 조국의 그 비례대표들, 그 다음 무소속이 있습니다. 또 진보당 쪽이 있습니다. 이게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이 151석이 될 것이다. 엄경영 소장과 좀 다른 부분들, 미세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들여다보면 충청, 인천, 이 서울 한강벨트, 낙동강벨트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부분에서 조금씩 숫자가 다를 수 있고요. 이 전체 흐름을 보는 것도 좀 다릅니다. 사전투표가 이게 그래도 민주당이 좀 우세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번 사전투표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봅니다. 60대 이상의 보수 정통 지지자들이 대거 나가서 전혀 민주당에 밀리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내일 투표율 엄경영 소장은 65% 정도 봤습니다. 저는 65% 좀 넘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넘느냐? 내일도 본투표도 60대 이상 이 보수 정통 지지층이 대거 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더 늘어날 것이다. 지금 대구나 부산 쪽에 이 사전투표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이게 내일 본투표에 다 몰리게 될 것이다. 사전투표는 또 대구, 부산, 이 영남 지역에서는 원래 낮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부정선거 우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다소 여권에 대해서 실망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65% 이상 가게 될 것이다. 65%를 기준으로 해서 투표율이 더 높아지면 이건 거의 보수의 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전투표율도 그랬다. 그 분위기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의 이 흐름으로 간다면 151석 과반 획득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감히 예상을 해 봅니다. 엄경영 소장이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한 각 지역별로 이 예측하는 이 설득력 있는 이 근거를 토대로 해서 제가 몇 가지를 더 첨가를 할까 합니다. 지금 분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니까 한 달 전, 훌쩍 전에는 국민의힘의 승리가 예측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국 혁신당의 바람이 불면서 이게 조국은 비례대표일 뿐인데도 이게 지역구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국의 바람이 불면서 국민의힘이 위기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지난주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등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이 결집하기 시작했다. 엄경영 소장처럼 이번은 40대, 50대와 60대 이상의 전쟁이다. 이 투표율 전쟁이다. 40대, 50대는 민주당,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입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길 것이냐?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접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의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고 지지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내일 투표까지 또 투표율까지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이냐? 이제는 뭐 거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 왜 이렇게 됐느냐?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을 보수 우파에서 박수도 보내고 또 때로는 비판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윤석열 정부가 가는 방향이 맞고 또 하나 원희룡이 기막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정권 교체를 만들어낸 것, 정권 교체를 실현시킨 것, 이것 하나로도 그렇게 섣불리 비판할 수는 없다. 그 말에 동의합니다. 한동훈 위원장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40년 가까이 이 국회에서 취재를 하면서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뛰어나다는 사람들 정치권으로 다 들어와서 거의 대부분이 실패하고 나갔습니다. 한동훈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저는 한동훈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자질, 그 다음 한동훈이 앞으로 정치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저게 한동훈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이 정치권에 등판하는 것부터 굉장히 많은 혜택도 받았습니다. 물론 자기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뭐 잘한 부분도 있겠지만요. 한동훈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동훈은 지금까지 102일보다는 앞으로 더 기대할 것이 많다. 앞으로 더 보여줄 것이 더 많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요. 조국 바람이 이제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이게 조국이 바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의 일부 그 지지층을 업고 바람을 일으켰는데 그걸 지탱해 나갈 힘이 없는 겁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게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걱정스러운 것은 이게 총선에 막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걱정이다. 사그라들었습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상징적으로는 그 조국이 뭐 이야기하는 사회연대 임금제도 뭐 말도 되지도 않는 대기업 임금을 뭐 깎아주고 뭐 거기에 낮추고 정부가 지원을 한다. 조국 지지층이 지금 둘로 나뉘었습니다. 야, 조국이 사회주의자였나? 사회주의도 좋습니다. 그런데 조국이 지금 말하는 사회주의는 이거 고등학교 정도 수준에서 책 몇 가지 읽고 그 낭만적 사회주의 아무 현실성 없는 그때 철없이 떠드는 그 수준입니다. 조국이 그러다가 지금 이제 발목이 잡힌 겁니다. 또 원래 내공도 없었고 원래 바탕이 안 되는 것이고 감옥에 가야 될 조국이 지금 이 정치판을 좀 흔들었습니다. 꺾일 때가 됐다, 꺾일 때가 됐다, 꺾인 것입니다. 조국이 뭐 하는 말이 매일 같은 말입니다. 매일 국정조사고 매일 탄핵이고 매일 한동훈 감옥 보낸다고 뭐 밑도 끝도 없습니다. 이게 꺾이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꺾인 것이 이제 이 국민의힘 지지층 결집과 맞아떨어지면서 이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는 것이 굉장히 빨라지고 강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지역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강벨트, 이제 남은 곳은 10곳 아니냐라고 봅니다. 엄경영 소장이 한강벨트 10곳 가운데 국민의힘이 훨씬 우세하다. 동작을이 그렇고 용산이 그렇고 중성동이 그렇지 않느냐. 지금 한강벨트는 이제 어제 오늘 들어서 국민의힘이 좀 우세 쪽으로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인천입니다. 인천이 참 가장 험진데 이번에 해볼 만한 곳이다. 인천은 이렇게 충청도와 분위기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충청도 경기도 지역 분들이 인천으로 많이 이사를 하고 이주를 해 있죠. 이게 분위기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충청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엄경영 소장이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충청도가 28곳입니다. 28곳인데 지난번에는 민주당이 싹쓸이를 했습니다. 20곳을 싹쓸이하고 8곳이 국민의힘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뒤집어질 것이다. 이번에는. 원래 한 달 전에는 이 충청도가 국민의힘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한 달 동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던 겁니다. 이게 다시 되돌아갈 것이다. 그 다음 충청도에 많은 송재TV 시청자분들도 계신데 국회를 이전하겠다. 대통령 제2집무실을 만들겠다. 한동훈은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조국, 이재명 자기도 하겠다. 대통령실도 완전히 이전하자. 무슨 대법원도 이전하자. 이렇게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은 이전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이전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전하기 싫습니다. 다른 국회의원들은. 그런데 한동훈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한동훈은 해냅니다. 이걸 충청도에서 믿으셔야 된다. 이 공약이 터졌을 때 충청도에서 1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봅니다. 충청도는 잘 알 수도 없지 않느냐. 충청의 마음은 참 읽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청에 숨겨진 마음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인천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천 계양을에는 원희룡이 뛰고 있다. 인천도 지난번처럼 그렇게 싹쓸이를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경기 힘듭니다. 경기도 지난번처럼 완전히 민주당 일색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김준혁 거기에 맞서서 이수정이 뛰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근접하지 않았느냐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수원, 용인 등에서 상당히 뒤집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정말 치열하다라고 하는 낙동강으로 가보겠습니다. 낙동강 10곳을 봅니다. 엄경영 소장이 낙동강이 접전지 10곳 가운데 7곳, 8곳은 국민의힘이 이기지 않겠느냐라고 봤습니다. 정확하다라고 봅니다. 낙동강 벨트에서 거의 지지율이 지금 돌려서 거의 박빙이다라고 하면 낙동강은 국민의힘 후보가 이깁니다. 부산, 경남의 이 많은 유권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또 한동훈 위원장,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실망해도 그래도 이 잘하라고 하는 실망이지 민주당 이재명이 옳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국민의힘이 굉장히 유리한 구도였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이상하게 바람이 뒤집어졌다가 다시 정상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 조금 사소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부산 수영구 장해찬입니다. 참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장해찬은 젊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해서 사퇴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장해찬이 버티고 있습니다. 장해찬이 버텨도 국민의힘 쪽으로 수영의 유권자들이 사실상 단일화를 투표를 통해서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대구 쪽에 최경환 무소속 당선 가능성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산 수영은 장해찬이 사퇴를 하지 않으면 이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문제인데 이 최경환 무소속 후보는 최경환이 가능성이 있다면 국민의힘 후보나 최경환 어느 쪽이 당선이 되든 다 여권 소속이다 이렇게 본다면 크게 위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하나 막판 골칫거리고 지금 갈등까지 빚고 있습니다. 자유통일당입니다.
이 비례대표 후보 한석이 귀한데 자유통일당으로 또 분산이 되는 것이 아니냐. 국민의힘 비례대표는 한 19석에서 20석 이렇게 봅니다. 이걸 한두 석 자유통일당으로 뺏기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제 송재TV에도 자유통일당 이 지지하시는 분들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석동현이 참 배지를 달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번이 문제입니다. 1번이 황보승이가 문제입니다. 황보승이는 비리 혐의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쫓겨나가지 않았습니까? 엄경영 소장의 예측과 거의 비슷합니다. 엄경영 소장은 국민의힘 148, 야권이 152, 민주당이 132 이런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 저는 국민의힘 151, 민주당 133 정도, 그래서 야권 전체는 이 149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저도 문어 소리를 혹시 듣는 게 아닌가. 제가 이렇게 좀 국민의힘 우세로 예측을 하는 것은 양당의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나름 과학적으로 예측을 해 보는 것이기도 하고요. 내일 전제는 있습니다. 내일 보수 지지층이 대거 투표장으로 나가야 한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들, 특히 60대 이상은 만사를 제쳐두고 100% 투표장으로 나가서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0대 이상이 투표를 하면 하는 만큼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한동훈이 오늘 이야기하는 한 표가 간절하다라고 하는 건요, 60대 이상의 보수 지지층이 나가신다면 나가는 그만큼 국민의힘 의원 숫자는 늘어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